좋은 영양생활 두 번째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6대 영양소랑 6가지 식품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이렇게 3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식품을 고르는 방법. 두 번째, 영양표시 읽는 방법. 세 번째, 건강한 조리 방법. 이렇게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어육류군과 두 번째, 채소군, 세 번째, 과일군. 요거 식품 고르는 방법을 같이 한번 배워볼 건데요. 어육류군 중에서는 달걀과 소고기, 오징어 이 3개를 같이 공부해 볼 거고요. 채소군은 오이와 당근, 양파 요 3가지, 그리고 과일군은 토마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은 양질의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영양학적으로 건강한 단백질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노른자에 함유되어 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미용에도 효과적이고, 또한 우리 근육을 만들어주거나 또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고단백 식품으로 많이 애용되고 있는 식품이 이 달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달걀의 보존 기간은 냉장실에서 약 2주 동안 보관하실 수 있으시고, 보관하시는 방법은 뾰족한 쪽을 밑으로 가게 해주시고 둥근 쪽은 위로 가게 해주셔서 이 둥근 쪽에 기실이 있기 때문에 뾰족한 쪽을 아래쪽으로 가게 해주시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보관하는 방법은 문에 있는 계란판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문 쪽에 있으면 아무래도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 둘 다 모두 근접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부패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팩에 넣은 채로 달걀 껍질에 붙어 있는 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식품과는 교차 접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관해 주시고, 선선한 안쪽에 보관해 주시는 것이 달걀을 조금 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달걀을 고르실 때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깨트려 봤을 때 노른자가 볼록하고 흰자가 탄력 있게 이렇게 뭉쳐 있는 그런 달걀이 건강하고 좋은 달걀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고기류예요. 고기를 살펴보면은 단백질과 지방과 철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임신을 하신 분들이나 그리고 좀 연령대가 높으신 어르신들이나 그리고 한참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충분한 철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급원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튼튼한 몸을 만드는 필수 아미노산도 풍부하여서 남녀노소, 어린아이, 어르신 누구나 드실 수 있는 그런 식품이 이 고기라고 보시면 되시고, 바로 드실 것이 아니라면은 냉동 보관으로 최소 2주에서 3주만 보관할 수 있다라는 것. 최대 2주에서 3주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냉동에도 균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 냉동 상황에서도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해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좋은 소고기를, 돼지고기를 고르는 방법은 윤기가 있고 좀 촘촘하게 보이는 것이 좋은 고기이고, 붉은 요 살코기와 비계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고기, 그리고 그 균내 지방이 균등하게 잘 붙어있는 그런 종류를 골라주시면은 조금 더 현명하게 고기를 고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보관 방법은 고기를 구매하실 때 보면은 거의 다 팩에 들어있는 거를 구매하실 거예요. 팩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팩에서 바로 꺼내가지고 밖에 흘러내려 있는 육즙을 잘 닦아주신 후에 키친타월로 한 장 한 장 싸주시고 랩으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관해 주시는 방법이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조금 오래 드실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다음에는 닭고기인데요. 닭고기는 고단백 식품이지만 저지방 식품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적합하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함량도 뛰어나고 다른 부위에 비해서 지방도 적기 때문에
이제 많이 다이어트식으로 애용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이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간 기능 향상에도 좋은 식품이다. 그리고 이것도 바로 드실 거 아니면은 냉동해서 2주에서 3주 이내에 보관하셔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이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때 붉고 투명감이 있고 껍질에 이렇게 까슬까슬 모공이 올라와 있고 흘러내려 있는 육즙이 없어야 되고 껍질에 탄력이 있고 윤기가 있어 보이는 닭들이 좋은 살코기, 닭고기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수분을 닦아주시고 이것 또한 키친타월로 잘 감싸서 랩으로 잘 밀봉해서 보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계란과 소고기, 닭고기를 살펴봤는데 이제 해산물의 하나인 오징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징어는 아미노산 함유량이 높고 단백질이 균형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좋은 식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소화율이 높아서 소화도 잘 되는 편이고 저지방이기 때문에 건강에도 도움을 많이 주는 식재료이다. 근데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보관하시는 방법이 조금 다른 식품과 다른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보관하실 때는 꼭 내장을 빼서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고 칼로 다리에 빨판도 띄워주시고 내장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신 다음에 보관해 주셔야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요거는 냉장실에서 2주에서 3주간 보관 가능하신데 색깔이 원래 이렇게 갈색빛이 나는데 조금 이게 이제 신선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붉은빛이 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 물기를 다 항상 잘 닦아주시고 내장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잘 확인해 주신 후에 랩으로 감싸서 보관해 주시면 되고 생선 회로 드실 거라면은 바로바로 그날 당일날 드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투명해 보이고 탄력이 있어 보이고 해산물은 눈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눈이 맑고 검고 둥글둥글한 것이 건강한 오징어고 보통 몸통 표면은 약간 짙은 갈색을 띠는 것이 좋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은 채소군을 한번 살펴볼게요. 채소군의 하나인 오이. 오이의 제철은 거의 여름철이죠. 칼륨이 많아서 몸속에 쌓인 유해 물질을 제거해 주는데 좋은 역할을 하고요. 수분이 90% 이상이어서 수분 보급 효과에도 좋고 몸에 나쁜 유해 물질, 나트륨 같은 것을 배출해 주는데 1등 급원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것은 보관할 때 채소실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해 주시면 되시고요. 좋은 오이는 선명한 녹색이고 윤기가 흐르고 요 까실까실한 가지가 있지. 이렇게 잘 조금씩 나와 있는 거 그런 게 좋은 것이고 굵기가 일정하게 잘 뻗어 있는 것이 품질이 좋은 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는 식품이 있는데 비타민 C가 조금 풍부한 식재료는 주의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칼륨이 많아서 이뇨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또 부종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당근과 같이 드시면은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서로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되고 특히나 이거는 비타민 C를 산화시키는 효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식초를 넣어서 가열해서 같이 드시거나 효소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방법으로 드시는 것이 좋고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등산 가실 때나 이렇게 수분 공급이 필요하실 때 이 오이를 자주 드시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고 물론 물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은 그 정도로 수분이 충분한 식품이고 그리고 유해 물질을 제거해 주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것이 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저희가 또 많이 사용하는 양파 한번 살펴볼게요. 양파는 비타민 B1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알싸한 매운맛이 나잖아요. 그게 이제 알리신이라는 성분인데 알리신은 혈액을 맑게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노폐물도 배출을 시켜줘서 피로 회복에도 효과가 있는 그런 식품이 양파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비타민 B1이 풍부한 식품을 보면은 돼지고기가 있는데 그것과 궁합이 좋아서 저희가 이제 삼겹살을 구워 먹거나 하실 때에 양파도 같이 드셔주시면 좋다. 그리고 감기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즙으로 내서 드시는 것보다 생으로 드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보관 방법은 채소류 중에서 제일 길어요. 냉암수에 매달아서 2개월 정도까지도 보관할 수 있다. 그리고 겉 껍질에는 농약이나 살균제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바깥 껍질은 그냥 까서 버려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육수 낼 때 쓰시는 것도 있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생산이 됐고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까서 버려주시는 게 더 지혜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너무 물에다가 많이 씻어서 영양소가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물에 한번 흩듯이 씻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세척 방법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좋은 양파는 껍질이 투명한 갈색이고 이제 윤기가 조금 흘러 보이는 윤기가 나 보이는 양파가 좋은 양파이다. 요거는 싹이 나도 드실 수는 있어요. 우리 감자 같은 경우에는 그 싹에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양파는 크게 독소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싹 난 부분 빼서 드셔도 크게 무방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당근을 한번 살펴볼게요. 당근은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높아요.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고 암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다른 채소보다 생각보다 냉장에서 좀 보관 기일이 길더라고요. 2주에서 3주까지도 당근은 보관하실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기름에 살짝 볶아주신다거나 데쳐주시는 요리가 조금 더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레몬이나 식초를 뿌려두시면 더 풍성하게 드실 수 있고 요거는 비타민C도 풍부하기 때문에 좀 아까 오이가 조금 비타민C를 산화하는 효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김밥을 넣으실 때는 오이랑 당근을 같이 넣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좋은 당근은 잎을 잘라낸 단면적이 작고 표면이 매끄럽고 윤기가 있고 잔뿌리가 적은 것이 좋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의 여왕이죠. 채소라고 하기도 하고 과일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냥 오늘은 과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과일 중에 하나인 토마토인데요.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가장 뛰어나다. 그리고 이것도 2주에서 3주 정도 보관할 수 있고 요즘은 품질 개량이 잘 돼서 이 토마토 표면이 상당히 오래 버틸 수, 잘 안 무르는 그런 토마토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토마토들도 유전자 조작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드시는데 무방하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리코펜이라는 성분, 즉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좋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게 지용성이기 때문에 드레싱과 같이 함께 드셔도 좋고 흡수율도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씨 주위에 글루타민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씨까지 같이 드시는 거 그게 좋은 토마토 섭취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좋은 토마토 보는 방법은 짙은 붉은색이 좋고요. 윤기가 있고 꼭지가 녹색이고 싱싱하고 팔방으로 흰 줄기가 보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지금까지는 신선식품 쪽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저희가 신선식품만 먹진 않잖아요. 이제 가공식품 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공식품의 대표 식품으로는 햄과 소세지도 있고요. 어묵도 있고 냉동식품. 라면, 통조림 이런 종류가 있는데요. 햄과 소세지는 우선은 10도씨 이하의 냉장 보관된 무항생제 인증 육류를 사용한 제품이 좋다. 그래서 냉장 보관되어 있었어야 하고 그리고 무항생제 인증이면은 더욱 좋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햄과 소세지는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어묵은 밀가루와 전분 함량이 낮고 생선살 함량이 높은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예, 물론 생선살이 거의 들어가긴 하는데 밀가루랑 전분 함량이 너무 높은 어묵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육류분을 섭취하려고 어묵을 먹는 건데 밀가루랑 전분이 많으면 탄수화물 식품이랑 마찬가지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확인할 때 생선살 함량이 더욱 높은 제품을 골라주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 냉동식품 살펴볼게요. 냉동식품은 해썹 인증이 있고 포장 상태가 온전한 제품이 좋아요. 해썹이라는 것은 이 식품은 건강한 식품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그런 사인이 있고 포장 상태가 온전한 거. 냉동식품이라고 이게 좀 포장이 뜯겨져 있어도 상하지 않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냉동에서도 살아남는 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 식품을 드시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찢어진 식품을 드시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을 조금 더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라면 살펴볼게요. 라면 자체가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을 확인해 주시고 드셔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통조림은 캔이 찌그러져 있지 않은 거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직사광선을 피한 곳에 진열되어 있는 제품이 좋다. 가끔 보면은 이렇게 마트 외관에 막 뜨거울 때 진열되어 있는 통조림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혹시나 부패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선택하실 때 조심해 주셔야 된다. 찌그러져 있는 것도 뭐 할인 판매대 같은 데 나와 있는 경우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식품은 사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고기는 팩에서 꺼내 키친타올로 감싼 다음에 랩에 싸서 저온 냉장실에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신선한 달걀은 깨서 떨어뜨렸을 때 달걀 흰자가 퍼지지 않게 되어야 하고요. 또한 노른자가 녹고 볼락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공식품을 고를 때는 나트륨 함량이 적은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영양 표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할 건데요. 영양 표시에 어떤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양 표시는 우리가 식품을 살펴보면은 뒤 종이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영양 정보 이렇게 써 있고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이런 성분이 써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텐데 이것을 뒷장부터 각각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선 제품의 영양 정보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몇 그램이 들었는지 또한 액체라면 몇 밀리리터가 들었는지 몇 조각이 들었는지 몇 수저가 들었는지 몇 칼로리를 내는지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 영양 정보 기준을 확인했다면 두 번째는 영양 성분별 함량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나트륨이 얼마 들어있고 탄수화물이 얼마 들어있고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이런 각 성분들이 얼마씩 들어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그램과 미리그램으로 나와 있으면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라고 써져 있어요. 요 퍼센티비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2000칼로리에 대한 필요량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600칼로리만 하루에 섭취해야 된다면 요 양이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되겠죠. 요거는 2000칼로리 기준으로 퍼센티비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이제 확인하는 방법 하나씩 살펴볼게요. 제일 처음에 영양 정보 기준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용량이 얼마인지, 몇 조각인지, 몇 리터인지 요거를 확인해 주시는 거고 다음 두 번째는 영양 성분별 함량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주로 확인하는 게 이 영역이에요. 다이어트 중일 때는 열량이 좀 작은 걸 먹어야겠죠. 그럴 때는 총 칼로리를 확인해 주시고 애들이 먹을 음료수에는 당류가 적은 걸 선택해 주셔야 되니까 당이 적은 거 골라주시고 아빠는 나트륨이 적은 식품을 먹어야 하니까 나트륨이 적은 식품 그리고 고지혈증을 진단받았으면 콜레스테롤이 적은 식품을 선택해 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살펴보신 후에 제일 마지막에 영양성분표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시는 건데 이게 조금 줄여야 되는 성분들은 나트륨과 당류,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이 5가지의 영역이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처음 해봐야 되는 거.
영양소의 기준, 영양 정보 기준 단위 몇 g에 몇 칼로리인지 살펴봐야 되고, 이것을 다 먹었을 때 내가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하는가를 살펴보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이걸 한 봉지를 다 안 먹었을 때는 얼마가 될 것인가까지. 제일 처음에 1번 확인사항, 2번 확인사항, 3번 각각의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마지막은 그리고 그 비율이 얼마인지까지 살펴보는 거. 이렇게 습관이 되시면은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식품을 고를 수 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조금 줄이셔야 되는 거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열량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 고혈압 예방을 위해서는 나트륨, 비만과 당뇨 예방은 당류, 심혈관계 질환 예방은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을 확인해 주셔야 된다. 한번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은 어떤 식품을 고를까요? 우리가 외관을 보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양 표시를 보고 고르셔야 돼요. 영양 정보 표시를 보고 얘는 760칼로리고 얘는 430칼로리면은 요 두부가 들어있는 요거를 선택해 주는 게 맞으시고요. 다음은 혈압을 걱정한다. 냉면 중에서 물냉면을 먹을 것인가, 비빔냉면을 먹을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때 또한 뒤에 있는 영양 표시를 보셔야 돼요. 나트륨이 적은 것을 고르려면 여기 비빔냉면이 나트륨이 조금 더 적으니까 이것을 골라주시는 게 맞는 거고, 콜레스테롤이 적은 식품, 식빵이냐, 카스테라냐 확인을 할 때 콜레스테롤 양을 봐주시면은 네, 이 식빵이 훨씬 적죠. 그래서 식빵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 혈중 콜레스테롤을 걱정한다 할 때는 지방 함량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봤을 때 지방이 감자칩이 훨씬 높기 때문에 감자 스틱을 골라주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충치를 걱정한다면 당류가 적은 걸 골라야겠죠. 액상 요구르트가 당이 더 적으니까 이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싶다 했을 때는 탄수화물량 비교해 주시고, 이게 더 탄수화물이 적으니까 요거 너겟을 골라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영양 정보 기준을 확인한다. 두 번째는 영양 성분별 함량을 확인한다. 세 번째는 몇 프로, 몇 퍼센트, 일일 영양 성분에 대한 기준치의 비율을 확인한다. 적게 먹어야 되는 것은 열량과 나트륨, 당과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조리 방법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거는 굽기랑 튀기기예요. 왜냐하면은 굽기랑 튀기기에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게 많이 발생을 해요. 이거는 고온으로 식품을 가열할 때 발생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구울 때에도 150에서 160의 중불에서 조리를 해주시면은 이 아크릴 아마이드를 조금 줄일 수 있다. 튀기기 또한 맛은 좋아지지만은 아크릴 아마이드의 발생이 많아지고 트랜스 지방의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튀기기 하실 때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된다. 그다음에 식품 첨가물의 종류를 보면은 이렇게나 많이 있어요. 물론 100%다 식품 첨가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조리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하면은 이런 첨가물들을 조금 줄일 수는 있어요. 살펴보시면은 소세지 같은 경우에는 80도씨에서 1분, 그리고 캔이나 이런 종류는 이제 물에다 한번 헹궈 주시고, 라면 같은 경우에는 한번 데쳐주신 다음에 데친 물은 버리고 다시 한번 끓여주시고 갖은 야채를 넣어서 끓여주시면은 조금 지혜롭게 첨가물을 저감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권장하는 조리법 알려드릴게요. 나트륨을 줄이고 싶으시면 소금 대신에 카레가루나 깨소금, 버섯과 채소, 양파즙 이런 것을 사용해 주시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고, 체내 나트륨을 배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식재가 있어요. 감자라든지 우유라든지 콩, 양배추, 미역, 버섯, 견과류, 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재들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줘요. 그래서 이런 식품들을 자주 드셔주시고, 또 조림이나 볶음 또는 국을 끓일 때는 다시마나 멸치를 이용해서 육수를 사용해 주시면은 소금의 양을 조금 줄일 수 있다.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네, 학습은 모두 마쳤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